수열 부분 질문 있는 것부터 하고 갈까? 163, 166. 소연이 봐봐, 너 아까 질문 있는 것 같아서, 별 있는 것 같아서. 66, 67. 5-2요. 여기까지는 다 했고, 68쪽에 4-1, 2, 3도 다 하고, 아, 4-2랑 5-2. 4-5-2. 168쪽에 4-2번. 자, 두수 3과 19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2. 요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3하고 x, y, z, 19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면 되지. 봐봐. 얘가 첫째 항이고 3이 첫째 항이고 19가 몇 번째야? 다섯 번째. 얘가 19가 다섯 번째잖아. 다섯 번째 항이 19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 뭐라고 쓰면 돼? A 더하기 4D. 3 더하기 4D는 19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소연군 맞아? 네? 첫째 항이 3이니까 3 더하기 4D 해야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4D. 이제 제 5항은 A 더하기 4D야. 뭐 이게 4D가 안녕하세요. 4D가 16. 그럼 D는 4. 공차 알았으니까 이제 앞에서 쭉 구하면 돼요. 3이니까 X는 얼마? X 얼마냐고. 공차 4 나왔으니까 7. 7. Y는 11. 11. Z는 15. 그거보다 더하면 18, 20, 33. 33 나오겠지. 이야. 23인가? 33이지. X, Y, Z 더하는 게 문제니까. 알겠어? 근데 얘네들을 등차 중앙으로 풀면 어떻게 풀면 돼? 3하고 19을 더해. 그 둘이 더하면 얼마야? 22. 반 나누면. 11이요. 그래, Y는 1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Y하고 19가 등차 중앙을 이뤄. 아? 3하고 19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Y. 얘가 11 나왔으니까 3하고 11 더하면 14지. 3하고 11 더하면 14니까 X는 7 되겠지. 그 다음 11하고 19 더하면 30, Z는 15. 등차 중앙으로 풀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어. 왜 깨끗해? 네? 왜 깨끗하냐고. 아니요. 그 밀린 거 풀어가지고. 169. 169. 5-2번도 봐봐, 이제. 5-2번. 5-2번은, 안녕하세요. 세수, x, 5, y가 참 이거. 네가 거기 앉으면 거기 애들이 난리나. 여기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좋은데? 가까이 있고. 자, 5-2번은 세수 x5y가 책 잘못 왔어? 확통 들고 왔어? 영어를 들고 왔다고? 이씨. 그럴 수 있어. 그래. 이거 하던 거 마무리합시다. 자, 5-2번이에요. 5-2번 169쪽. 169쪽에 5-2번 x, 5y가 x하고 5y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마이너스 2y
5, 3x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식은 어쩔 수 없지. 얘는 등차 중앙을 써야 돼. 어? 가운데 항의 2배는 5의 2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것을 더하는 것과 같다. 우리 등차 중앙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더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이 b를 구하는 식이 2분의 a 더하기 c다.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건 이걸 더 많이 써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더하는 것과 같다. 알겠어? 그럼 가운데 5의 2배, 10은 x 더하기 y. 이것도 가운데가 5야? 5의 2배, 10은 마이너스 2y하고 3x를 더하는 것과 같다. 뭐 이제 지금부터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y가 10이고 마이너스 2y 더하기 3x가 10이니까 하나 정해야죠. y를 없앨 거면 앞에 주어진 식에다 2배해서 이 y는 20.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3x 빼기 2y는 10 잡아주고 이제 y 소거하고 둘이 더해서 둘이 더하면 5x는 30 x는 6 x 6 구했으니까 여기다 6 대입하면 y는 10 나오면 되죠. 4 나오면 되죠. 4 x는 6 y는 4.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걸 더하는 것과 같다. 그지? 수열하는 건 됐어? 계속 70쪽에 질문 있습니까? 70쪽. 지금 풀었어? 질문 없어? 다 풀었어. 여기는 서해 질문해봐. 소연은 여기는 괜찮아? 안 풀었다고? 못 풀었지? 못 푼 거지 뭐 안 풀어. 뭐? 같이 봐. 자, 6-1번에 위에 주어져 있는 문제와 같은 방식인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 그 다음에 28 곱한 게 28이래요.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등차 수열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세 수를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 당장 세 수의 합,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3a, 요게 세 수의 합이잖아. 요게 12래. 그리고 세 수의 곱, a 빼기 d, a 플러스 d를 곱한 값이 28과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게 세 수의 제곱의 합, a-d의 제곱, a의 제곱, a 플러스 d의 제곱. 이걸 구하라는 거지. 그치? 실제 우리가 세수를 모르니까 만약에 세수를 A하고 B하고 C라고 잡으면 우리가 모르는 게 3개야. 근데 조건은 2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물론 여기에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10이다? 세수의 곱이 28이다.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니까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세수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두 가지 조건 연립하면 되지.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에서 A 값이 바로 나와요. A가 4다라고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나오는 이 4라는 값을 안에다 대입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립니다. 4-d 곱하기 4 플러스 d 얘가 28이니까 양변 4로 나누면 4, 7 남죠? 그리고 4 빼기 d하고 4 플러스 d 곱하면 16-d 제곱 얘가 7이 되는 거고 그럼 d 제곱이 9여야 하므로 따라서 d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나온 거야. A, 첫째 항은 A가 4고 D가 플러스 3이면 그러면은 1, 4, 7이 되는 거고 세수가 1, 4, 7이 되는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7, 4, 1이 되는 거야. 뭐 상관없죠. 어차피 얘네들 제곱해서 더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이 제곱의 합을 구하면 1의 제곱, 4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해서 세 개 다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 세수의 제곱의 합은 66이 된다. 오케이. 147이던 741이던 제곱해서 더하면 둘 다 똑같이 나와. 다시 2번은 위에 주어져 있는 문제하고 똑같으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6-3번 볼까? 6-3번? 6-3번의 경우에는 내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열,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우리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게 앞에서부터 공차를 2D로 잡은 거야. 2D. 2D씩 증가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숫자를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수의 합이라는 이 네 가지 각의 합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사각형은 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 나와야 되지. 그지? 얘네들은 사각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를 다 더하면 얘네들은 360도가 나와야지. 그지? 사각형이니까. 따라서 4A 얘가 360이 나오고요. A라는 숫자가 90이라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래. 제일 작은 각. A 빼기 3D가 이게 63도래. 근데 우리가 A를 구했으니까 90에서 3D를 뺀 게 63이 되면 요게 27이어야 되니까 D라는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제일 큰 각. A 9돼야 되죠? 미안합니다. 9가 돼야 되네. 그럼 A 플러스 3D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A가 90, 그 다음에 3D 더하면 27 더해서 얘가 117도다 라고 하는 걸 최종적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뤘을 때 저렇게 잡아주면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 하나를 본 겁니다.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거 다시 공식과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가지고 172쪽에 7-1, 2, 3 이쪽은 어떠세요? 7-1, 2, 3은 7-1, 2, 3 소연아 괜찮니? 7-1, 2, 3 숙제 없어요? 76쪽까지였을 걸 연습 문제 전까지? 네, 너 접해 있을걸? 왜 안 접었을까? 미쳤구나. 지호는 풀었어? 여기는 안 풀었어? 그럼 다 괜찮은 걸로 해야지 뭐. 칠 172쪽에 7-3번 볼게요. 7-3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어떤 수열이 7, 11. 이거 풀어준 거 같지? 7, 11, 그 다음에 15, 19. 자, 어떤 수열을 나열할 때 앞쪽에서 3개 또는 4개 정도의 항을 가지고 규칙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 문제는 분명히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맨 앞에 써 있어. 그러니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게 얘네들을 나열했는데 맨 앞에다 수열이라고만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가 등차 수열임을 판단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얘는 등차 수열인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 필요한 건 A, 그 다음에 항의 개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 항이냐 공차냐. 이 세 가지 어쨌든 간에 A하고 N 첫째 항과 항의 개수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든 공차든 둘 중에 하나 알아야 되지. 여기에서는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어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63과 공차를 알려주고 있어. 첫째 항은 7이고 마지막 항은 63이고 공차는 4인 거 보면 알겠지?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안 나왔다라는 거지. 그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쟤를 구하려면 일반항을 찾아야 돼. 얘가 63이 몇 번째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항 A에는 공차가 4니까 4n, 첫째 항이 7이니까 4n 더하기 3이라고 일반항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4n 더하기 3이 63이다. 4n이 60이다. 그러니까 항 n은 15. 여기 주어져 있는 건 15번째 항이다. 오케이. 이제 드디어 완성됐어. 알았어. 앉아. 자, 항 번호까지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S15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마지막 항을 아니까 항초말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2분의 15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70, 35 만드시고 350에 5, 35, 175 더하면 500, 25.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A하고 N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마지막 항이냐 공차냐, 이게 이제 어떤 공식을 쓸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지. 얘를 알면 2분의 N A 플러스 L을 쓰면 되고, 얘를 알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D를 쓰게 될 거다. 알겠니? 그거 알아둬야 돼. 부분합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부분합 부분 넘어가고, 174쪽에 합에 대한 최대 취소 이야기도, 합에 대한 최대 취소 이야기도,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취소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이다?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가 되면 얘네들은 합이 증가하다가 중간에 줄어들어요. 그지? 첫째 항이 양수니까 양수로부터 합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A가 음수인 상태에서 공차가 양수가 되면 합이 처음에는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커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겠지. 단순하게 공차를 1로 잡고 3, 그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네들이 더해지면 여기까지 더해진 게 최대야. 물론 얘가 0이기 때문에 1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겠죠. 0은 더하나 마나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증가하는, 그러니까 음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양수인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지? 줄어들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커지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줄어들었다가 여기 증가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는 초속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알겠어? 등차 수열은 이런 문제들이 가능하다. 주어진 문제 중에서 그러면 9-2번 9-2번에 보면 첫째 항이 6인 첫째 항이 6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3과 S7이 같다. S3과 S7이 같다. SN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S3과 S7이 같아. 그러면 언제 n은 최대가 될 거냐? 언제가 될까? 머리 써봐봐. 얘네들이 봐봐. 지금 제가 첫째 항을 양수로 잡고 공차가 음수인 이 등차 수열에서 3항, 이게 합을 내가 써보면 첫째 항까지 더한 거 3, 둘째 항까지 더하면 5, 여기까지 더하면 6 되지. 그지? 다시 여기까지 더하면 0이 6 그대로고 6 그대로야. 다시 여기서 더하면 얘가 5, 이 마이너스 1가 있으니까 5 됐지. 그지? 여기까지 더하면 다시 3 되지. 그지? 어떻게 돼? 똑같잖아 지금 합이. 그지?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더해지면 3하고 3 첫째 항까지 더하는 거하고 3, 4, 5, 6 여섯 번째까지 더하는 게 똑같아. 둘째 항까지 더하는 거하고 다섯 번째까지 더하는 게 똑같고 세 번째까지 더하는 거하고 네 번째까지 더하는 게 똑같아. 이 똑같다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야. S3하고 S7이 같잖아? 이거 딱 중간이 어딜 것 같아요? 셋째하고 일곱 번째 중간. 다섯 번째이지, 다섯 번째. 그 답이 뭐야? 다섯 번째 항에서, 이거 원하는 게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다섯 번째 항이 최대가 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S3이라는 걸 구해보면 첫째 항을 알고 공차는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2분의 3 그 다음에 2A 하면 12 플러스 n-1 D 이거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지? S7도 구해보면 S7은 2분의 3 2분의 7 2A 플러스 n-1 D. 우리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여기 밑에 거 이용한 거야.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정리해 보시면 이게 3D 6, 3, 18 더하기 18이 될 거고, 얘도 2로 나눠주면 3D 3, 7에 21D 플러스 6, 7에 42. 그러니까 셋째 항까지 합과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면 3D 플러스 18하고 21D 플러스 42가 나와요. 응? 서로 같아야 되니까 3D 플러스 18과 21D 플러스 42가 같다라고 잡아주면, 그럼 한 줄 넘겨서 18D는 얘가 넘어가면 18 빼면 36 남나? 30 아닌데 36이 아니고 18 빼면 얼마니? 24? 마이너스 24.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 되겠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공차로 갖는 이 수열에 대해서
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라 그랬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음수가 되기 직전. 일반항을 잡을 거야. 공차하고 저기 첫째 항 6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잡아주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n 첫째 항이 6이니까 3분의 18 되려면 3분의 22 이게 일반항이 나와요. 그리고 저 일반항이 음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n 마이너스 3분의 22 4n n이 크다 4분의 22 4분의 22 3분의 18 일반항 다 맞게 구했죠? 그치? 다시 얘기하면 이게 5.5니까 여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제 6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까지 더해야지 최대가 되는 거야? 5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제일 첫 번째가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3분의 18 3분의 14 3분의 10 3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10 이 수열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하는 게 최대가 된다고 지금 구하는 거야. 응?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절대값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치? 맞잖아. 이 다음부터는 대칭을 이루니까 얘네들이 더해지게 되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셋째 항까지 더하는 거하고 일곱 번째 여기 일곱 번째까지 더하는 게 같은 이유가 대칭을 이루니까 알겠어. 좋아요. 구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75쪽은 어때? 75쪽에 175쪽에 보면 175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 K의 배수는 일반항을 어떻게 잡는다? K의 배수. 이놈의 일반항은 KN이라고 잡으면 돼. 그치?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인 수들을 일반항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 써져 있는 말에서 얘는 첫째 항이 R이고 공차가 D인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이다. 이 나머지가 첫째 항이라 그랬어. 응? 나머지의 첫째 항. 예를 들어 10-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있죠.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첫째 항 2 공차는 6으로 잡아. 그럼 일반항 AN이 6N 마이너스 4라고 일반항을 잡으면 되죠. 알겠나? 네? 그리고 얘네들이 100 이하의 수에서 나머지 100 이하의 자연수들을 이용해서 총합을 구하라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이하. 이게 100 이하가 되려면 104 100 이하니까 100 이하 얼마 나오죠? 17점 이렇게 나오는데 17항까지 넣으면 되지. 17번째 S17 2분의 17 2A 플러스 N-1 D
여기 공차 6이죠, 6. 알겠어? 나눠주면, 이게 얼마야? 60, 36. 이거 딱 100이네? 나눠주면 50 남겠네? 500. 그 다음에 35. 850 되는 건가, 그러면? 그걸 좀 알아야 돼. 10-3번 풀 때 어떻게 풀어? 10-3번 풀 때 4 또는 6으로 나누었더니 떨어지는 수니까 4의 배수 더하시고 6의 배수 더하시고 12의 배수 한번 빼줘야 돼. 같이 할까? 3번까지 풀어버리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4의 배수가 12, 16, 20 이렇게 가서 96까지인가? 96, 20, 24, 96.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12, 18, 24, 30. 얘도 96으로 끝나겠지? 그지? 6의 배수. 그러니까 지금 4 또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더할 건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12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지? 저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보이죠? 그지? 이 겹쳐지는 부분이 얘네들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공배수. 맞아요. 12, 24, 36 이렇게 나가서 96까지의 숫자들이 겹쳐지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수의 합을 구할 때는 4의 배수 더하기 6의 배수 빼기 12의 배수 한번 빼줘야 돼. 중복됐기 때문에. 합집합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합집합. 그치? 민주 괜찮아? 그래. 너무 한쪽에 고정돼 있길래. 자, 괜찮지? 자, 그럼 4의 배수 먼저 더할까? 4의 배수. 4의 배수는 이 맨 마지막에 이게 몇 번째야? 한 자리부터 시작을 하면 4, 8, 10이니까 얘가 세 번째 3의 배수고 그 다음에 얘가 24번째잖아. 근데 저기 앞에 두 개 빠졌지?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우리 22번째로 놓고야 되는 거야. 22번째. 앞에서 두 개 빠지니까, 맨 앞에서 두 개 빠지니까, 그러니까 2분의 22, 첫째 항, 마지막 항. 항초말로 계산한 거야. 2분의 n, a 플러스 l. 자, 여기도 12하고 96을 더하는 건 똑같아. 6의 배수도. 15항. 얘는 15항. 15항이야? 얘가 16번째지. 근데 여기 앞에서 얘가 두 번째니까 여기 앞에 있는 6 하나가 빠져서 15개를 더해주는 거야. 15개. 여기 빼줄 거야. 이게 12의 배수. 12의 배수도 첫째 항이 12고 마지막 항이 96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8개네, 8개. 12의 배수 8번째지? 그치? 제가 첫 번째고. 얘는 첫 번째 항, 그리고 얘는 8번째 항. 이거 계산할 때 약간의 머리를 쓰시면 2분의 이 둘이 더한 게 108인데 X로 계산하고 하면 2분의 108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공통인수니까 앞으로 묶어내고 그리고 곱하기 22, 15 빼기 8 이 정도 계산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54하고 둘이 빼주면 7, 29인가요? 29 그지? 54하고 29 곱하면 되겠다 54, 29 곱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 그지?
4의 배수, 6의 배수 더하고 맨 마지막에 12의 배수 한번 빼주자.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봤다. 진호 추워? 괜찮아? 수연이는 괜찮아?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상 등차 수열의 합의 모양은 a의 n제곱 더하기 bn. 지금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176쪽에 있는 이 라인의 문제들을 풀 때 주어진 합의 모양이 n제곱 빼기 3n 뭐 2n제곱 빼기 3n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SN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런데 이 뒤에다가 더하기 1, 뭐 빼기 3 이런 게 붙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지. 첫째 항만 빼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합으로부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 AN은 SN 빼기 SN -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식은 둘째 항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첫째 항은 S1을 믿어야 된다고. 얘네들이 등차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맞아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모든 수열이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Sn, n항까지의 합에서 Sn-1,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맨 마지막 항이 AN이니까 AN이 하나 남거든. 이 구조가 어떤 건지 알죠? 얘네들이 쭉 나열되다 보면 수열들이 나열되다 보면 A1, A2, A3 가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A10을 구해야 돼. SN을 알고 있는데 SN을 가지고 내가 A10을 구해야 돼.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S10에서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빼. S9를 빼. 그럼 A10이 남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에서 AN을 구할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러면 이거만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이거라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 그 바로 앞에 것까지 빼면 AN이 남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1은 S1 빼기 S0가 나오지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A1은 그냥 S1으로 따로 구해야 돼. 이 위에 있는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응? 이해하지? 자,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특별한 경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저 합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다 배우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저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등차 수열인지 뭔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다 풀어요. 11-1번에 나와 있는 뭐 이왕 푸는 거 11-3번으로 풀까요? 11-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SN의 모양이 n제곱 빼기 6n이래. 이걸 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 거야. AN을 구하는 거지. SN에서 SN-1을 빼서 저기 나와 있는 저게 SN이니까 n제곱 빼기 6n에서 n-1의 제곱 빼기 6배의 n-1 이걸 빼야 되거든.
Sn-1이라는 건 Sn 자리에 Sn에서 n 자리를 n-1로 바꿔 쓰는 식이야. 그래서 여기 n-1로 바꿔 쓴 거지. 얘네들을 쭉 정리를 한다고. 다 전개해서 n제곱 빼기 6n 2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더하기 6 해서 얘네들을 빼면 n제곱 빼기 6n 빼기 6n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가 일반항이 나온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식은 둘째 항부터 적용되는 거고 첫째 항은 저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야. S1 1을 대입하면 나오지. 그치?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해. 2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5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SN에다가 1 대입하나 AN에다가 1 대입하나 똑같지? 이럴 때는 굳이 구별하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2n-7 일반항으로 가는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써요? 2n-7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5 이게 따로 써주는 거거든. 응? 얘를 믿는 거야. 요걸 쓴 거야. 여기다가 얘를 쓴 거야. 근데 여기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5 나오는데 얘하고 여기다 이 A1하고 내가 구한 이 AN에 1 대입한 거하고 결과가 같아. 그러면 이게 같으면 일반항을 적을 때 그냥 굳이 나눠서 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만 써도 된다고. 알겠어?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이게 구했어?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둘째 항, 넷째 항.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5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이 수열에서 둘째, 넷째, 여섯 번째 이렇게 더하래요. 얘네들만 끄집어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된 거지.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거야. A2, A4, A6 그 다음에 제8항 구에서 20번째가 10개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수열 10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 2 A니까 마이너스 6 n-1 공차가 4 30하고 100 더하면 300 2로 나누면 150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첫 번째 공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구조는 A 플러스 n-1D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 AN은 AN 더하기 B의 꼴이 되는데 n에 대한 1차식 여기서 공차에 해당하는 게 A가 되고 첫째 항에 해당하는 게 A 더하기 B하고 같은 값을 갖더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구조 알아두면 매우 편하다. 자,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거 배우죠. 등차 중항 A라는 세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두 배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더하는 값과 같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더하는 값과 같다. 응? 세 번째 이제 합구에 있죠.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가
등차 수열의 구조가 우리 구하는 공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2분의 n a 플러스 l 이게 생각해보면 이 등차 중앙으로부터 나온 거야. 응? a, l 여기에 a 플러스 d에 l 마이너스 d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더하는 거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게 이 더하는 값들이 다 똑같거든. 다 똑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하고 똑같은 거야.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이 2분의 a 플러스 l이거든. 2분의 a 플러스 l 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는 저 공식이 만들어진 거랑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합을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 a 플러스 l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공차를 알 때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로 구할 수 있다. 그치? 그 얘네들의 구조는 a의 n제곱 더하기 bn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이더라. 이러면 공차를 구하고 싶으면 a의 2배. 저 a 자리가 공차의 절반의 자리거든. 그리고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a 더하기 b로부터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 첫째 항, 우리가 이제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할 때 썼던 방식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n은 sn 빼기 s의 n-1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둘째 항부터고 첫째 항은 s1을 믿어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sn의 1대입한 값이 그게 첫째 항이다. 다만 그 두 개가 일치하면 굳이 나눠서 쓸 필요 없다. 한 번에 써도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참고해서 어떤 수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응? 분모에 오는 숫자들이 30 커지고 있지. 그치? 분모에 오는 수가 30 커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 2. 역수를 취하면 2, 5, 8, 11과 같은 무슨 수열? 얘를 역수 취했더니 등차 수열이 됐지. 그치? 그럼 등차 수열을 역수 취한 수열인 거지, 위에 있는 게. 등차 수열을 역수 취한 수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조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잘 봐봐. 어떤 숫자가 주어진 수열이 저거는 규칙이 없어요. 근데 분모만 놓고 봤더니 등차 수열이네. 내가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가 돼.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이 된 거야. 그러면 처음에 있는 수열의 이름을 조화 수열이라 부를 거야. 어떤 이 an이라는 수열은 모르겠는데 얘를 an분의 1로 바꿨더니 얘가 등차 수열이 된 거야. 응? 역수를 취했더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수열의 이름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 부른다고.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근데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기 나와 있는 이 수열에 대해서 10번째 항이 뭐냐? 10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지. 일반항 an을 구하면 3n-1이 돼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얘는 an이라고 쓰면 안 되지. 역수 취했으니까 an분의 1이 3n-1이 된 거야. 그지? 그럼 다시 역수를 취해. 그럼 an은 3n-1분의 1로 바꿨으면 되지. 저기 위에 주어져 있는 수열은. 그리고 이거의 10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29분의 1이라고 여기다 10대입해서 29분의 1이다 라고 답하면 되겠지. 가끔 나와요. 가끔 이 조화 수열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이 있다.
그럼 등차 수열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을 가지고 저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할 수 있어야 돼. 역수 취해서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인 상태로 문제를 풀고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알겠나?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등비 수열 이야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